네, 저희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어떻게 좀 다들 옷이 가벼워지시고, 네, 건강하신지. 저는 열심히 이제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좀 살이 쪄서 왔습니다. 이제 열심히 다시 이제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다들 좀 더 살이 이렇게 빠지신 것 같은 느낌이 얼굴에 탄력이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은 그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제가 아마 마지막에 더마아키텍트를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들 얼굴이 이렇게 조금씩 더, 저보다 더 V라인이 되신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네, 저도 나중에는 다시 또 이렇게 약간 V라인에서 찾아오도록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죠. 보통은 이제 밑에서부터, 지방에서부터 벚꽃이 피고, 서울은 사실 4월 초 중반이 돼야 사실 벚꽃이 피는데, 이제 서울도 벌써 벚꽃이 다 펴서 벚꽃 축제의 기간이 흐트러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벚꽃 축제쯤 되면은 여기는 벌써, 여기도 똑같이 떨어질 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도 해보고, 오늘 이제 요즘에 제가 아침마다 체크를 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보통, 날씨를 체크를 할 때, 기온이나, 아니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 정도 체크 많이 하시죠. 근데 요즘에 날씨 어플 보시면 한 곳에, 딱 한쪽 구퉁이에 또 하나 체크하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가 요즘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뉴스 끝자락이나 이런 데에서도 제가 아침마다 이제 요즘에 뉴스를 좀 이렇게 항상 틀어놓고 있는데 뉴스 끝자락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마스크를 꼭 써라.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겨울철에 많이 미세먼지를 걱정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번에는 겨울보다 현재 지금 봄나들이를 많이 하는 이 시기에 좀 더 미세먼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조금 더 사실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바로 피부 클렌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클렌징은 빼먹지 않고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열심히 클렌징 하시고 스킨케어 바르시고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게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들은 가끔 안 하시는 걸로. 네, 제가 그렇게 조금 이해하면 될까요? 네, 우리 리더님들 다들 바쁘셔가지고 사실 너무 늦게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면 정말 나도 모르게 기절하시는 경우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세수를 하고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특히나 미세먼지가 우리 모공 하나하나에 이렇게 싹 다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우리 피부 관리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 클렌징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클렌징, 네, 이렇게 피부의 클렌징이 정말 중요도 한데 그 단순히 클렌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의 노화의 주범이 사실 지금 가장 많은 역할들이 좀 진행을 하게 되죠. 가장 많이 우리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많이 생각이 드시는 게 바로 자외선, 그렇죠? 자외선과 우리 화면은 다 보이시죠, 리더님들? 네. 그래서 자외선과 함께 우리 피부에 이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시거나 이러한 과정 안에서 여기 보시면 자외선이 가장 피부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UVA와 UVB, UVB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튕겨져 나가기는 하지만 피부 표면에 선번을 일으키는 거. UVA가 피부 속을 타고 들어오면서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피부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활성산소가 진행을 하게 되죠. 활성산소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은 피부의 노화는 더욱더 가속화된다. 그러면서 우리 피부의 수분은 손실이 되게 되고요.
또한 피부의 장벽 손상이 진행이 되면서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탄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큰 원인, 요즘 들어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런 노폐물 축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염 물질들이 피부의 표면에 닿으면서 피부의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더욱더 건조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피부의 노화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구성 요소들이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우리 피부는요, 이런 식의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산화 반응이라고 하면 무엇이죠? 우리 요거, 잠시만요. 요거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하나 해주셔가지고 요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요거 한번 다시 공유를 할까요? 잠시만요. 네. 자, 요게 다 이제 없어졌네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 피부는 산화 반응이라는 거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산화 반응이라고 하면 우리 가장 크게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이제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 비타민 C. 그쵸? 비타민 C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역할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가장 주요하게는 비타민 C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피부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의 노화. 산화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크게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산화 반응이고, 철이 녹쓰는 현상도 산화 반응이고, 우리 피부가 그러면은 산화 반응이 이렇게 되면,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진행이 돼. 큰 틀에서 노화가 진행되는 게 바로 산화 반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게 바로 탄력 저하죠. 탄력 저하는 이미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고 탄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주름이 생기는 것도 알고 계시고 있고 그러면서 산화 반응이 진행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색소 침착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피부의 장벽이 손상됨에 따라서 건조해지니까 이제 피부가 예민해지고 나빠지면서 염증 반응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요인의 산화 반응의 우리 피부 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노화라고 하는 거는 피부가 처졌어, 주름이 생겼어. 이게 노화가 아니라 민감한 반응도 하나의 피부 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조해지는 거,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우리 뭐 보통 아토피나 이런 부분들도 예민해지는 현상들이 다 산화 반응의 일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피부의 산화 반응이 지속적으로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소가 바로 우리의 클렌징에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바로 클렌징을 하지 않으시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노폐물은 그대로 피부에 쌓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가장 큰 문제의 미세먼지. 요즘엔 이제 황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사라지면서 사실 미세먼지, 황사라고 하는 개념이 좀 없어졌죠. 그렇지만 우리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들의 형태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참 말씀해 주셔서 꽃가루, 꽃이 많이 피는 계절에는 꼭 꽃가루나 나무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들의 그런 알러지 반응들이 피부를 자극시키기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을이나 겨울에 가장 걱정하시는 건 뭐예요? 건조해지는 거. 그렇죠? 건조해지고 수분이 빠져서 뻣뻣해지는 현상, 마르는 현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걸 가장 걱정을 하셨다면 지금은 바로 이러한 단순히 건조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피부에 자극을 시키는 요소들이 피부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의 클렌징을 절대로 소홀하게 해서 안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걸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어제 혹시 세수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아마 뾰루지가 바로 하나 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초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요즘에 초미세먼지들은 어때요? 모공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공 속까지 침투가 되면서 피부 속에서부터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꽃가루나 이런 봄볕의 자극들이 민감한 피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피부의 장벽이 또한 손상이 되기도 하는데 요즘에 아침, 저녁은 춥고 낮에는 너무 더우시죠. 그래서 꼭 외투를 들고 다니셔야 하는데 이러한 일교차가 커지는 효과로 인해서도 피부에 수분이 손실되고 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피부가 가장 나빠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환절기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클렌징과 함께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보습 관리를 또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클렌징을 하지 않아서 뭐 하루 이틀 안 하는 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실험의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건 외국 여성인데요. 안나라는 여성이요. 한 달간 세수를 안 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 피부가 깨끗해 보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눈썹 브로우도 그려져 있고요. 마스카라도 칠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외출을 하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얼굴에는 어느 정도의 뭐 선크림이든 무엇이든 발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무려 한 달 동안 그냥 활동을 하고 그대로 생활을 하고 지냈을 때 한 달 후에 우리 이 사람의 피부가 어떻게 됐어요? 어, 여기 점점 마스카라는 떨어져 나가고 번져가고 하는 과정들도 다 보이고요. 이렇게 예민해지면서 피부에 울긋불긋한 트러블과 민감해지는 이런 피부 상태까지 도달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들이 우리 리더님들의 피부에는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뭐 한 달 동안 안 씻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피부의 문제점들을 노폐물이 이렇게 가장 크게 피부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요소이기 때문에 클렌징에 대해서 정말 더 각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항시 사실 365일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클렌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렌징을 하지 않으면요, 바로 피부 표면에 있는 피지, 각질, 땀, 노폐물, 먼지들 이런 부분들이요 그대로 피부에 안착이 되면서 피부를 자극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노화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요, 피부 표면이 굳어버리는 현상들이 생성이 되게 되면서 피부 속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세혈관은 뭐예요?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잖아요. 그렇죠?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실질적으로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이 수축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신진대사의 저하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는 그대로 바로 수직 낙하하는 형태로 노화가 빠르게 진전되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거 있죠. 스킨케어의 가장 첫 단계는 바로 클렌징이다. 그래서 클렌징은요, 바로 자극 없이 세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세안하실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극을 가장 많이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 왜냐면 너무 빠르게 씻어내는 거. 나는 세수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30초면 끝납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세수를 할 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세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우리 막 뭐랄까 이제 네, 우리 여기 남자 리더님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소위 우리 아빠들이 세수하는 퍽 이렇게 세수하시는 거 그러한 형태로 세안을 하신다던가 예를 들어 막 정말 극단적으로 떼수건으로 우리 얼굴을 미신다던가 그리고 또 하나 세수를 마무리하시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실 때 어떻게 닦아요? 톡톡이 아니라 막 이렇게 수건으로 거친 수건 면을 아무리 부드러운 면도 거친 면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면으로 우리 피부에 이렇게 이렇게
세안을 하신다던가, 네, 남편이 옆에서 우리 집에 CCTV 설치하셨냐고, 네, 이제 보통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안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나는 피부를 더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자극들이요, 피부 장벽을 더욱더 약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하려고 했던 세안이 내 피부를 망가뜨리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찰을 심하게 한다거나, 마찰을 너무 강하게 한다거나, 너무 짧게 세안을 한다던가. 짧게 세안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요, 사실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는 더 나빠지는 현상. 근데 그 위에 스킨케어를 잔뜩 발랐어요. 스킨케어와 함께 노폐물들이 피부 속으로 같이 침투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피부의 노화가 촉진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세안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안 방법을 오늘 정말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올바른 세안법이라고 하는 거. 가장 첫 번째, 우리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먼저 하시나요, 우리 리더님들? 거품을 내실 때요, 거품이요, 너무 안 나요. 음. 우리가 비누 거품 낼 때 이렇게 거품이 너무 안 나요. 분명히 이거는 거품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너무 안 나요. 이러시는 분들. 그럼 나는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잘 씻었나?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첫 단계는 손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손에 있는 먼지, 노폐물들도 피부에 닿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손을 항상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서 세안을 시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들이 그대로 피부에 전달이 되면서 말끔하게 노폐물을 지워주게 되는 건데, 클렌징을 짜서 손에서 이렇게 거품을 내잖아요. 손이 지저분하면 손에 있는 세정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얼굴 세정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먼저 손 세정대로 손을 꼭 깨끗이 닦아주시는 거 꼭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네, 미온수로 꼭 얼굴을 세안을 해주세요. 우리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먼저 뜨겁게 얼굴에서 얼굴을 막 이렇게 모공을 활짝 열어야 돼. 그리고 나서 세안을 다 끝내고 나서 찬물로 막 이렇게 패팅해서 모공을 쫙 조여줘야 돼. 자,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분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목욕탕에서 많이들 활동하셨었잖아요. 그쵸? 뜨거운 온탕 들어갔다, 찬물 들어갔다, 이렇게 하셨던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안 좋은 피부의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갑자기 혈관이 확 넓어졌다가 갑자기 확 수축되는 그런 현상들이요. 오히려 피부를 더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클렌징은요. 항시 일정한 온도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온도와 가장 비슷하게, 우리 보통 그걸 미온수라고 하죠. 약간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 정도로만 해서 세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리더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피부의 유사물질인 pH. 네, 5.5에서, 네, 4.5에서 5.5 정도 되는 약산성의 클렌징을 사용을 하면서 피부의 pH의 균형감을 맞춰줄 수 있는 거. 약산성의 세정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가장 크게 뭐예요?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고 바로 피부에 남아있어야 하는 기름기, 우리 적당한 피지량이나 보습막은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약산성 클렌징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뽀독뽀독 세정하시는 거는 어때요? 기름기도 다 닦여져 나가는, 피부에 남아있어야 하는 보습제도 닦여져 나가는 세정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권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는 요즘에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약산성 클렌징을 사용을 하시면서 피부 보호 관리를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풍성한 거품을 먼저 만들어서 우리 피부에 올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 거품 세정을 하실 때요. 아까처 이렇게 퍽퍽퍽퍽 이게 아니라 먼저 거품을 올려놓고 자 손끝에 우리 손가락 지문이 있는 그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만 돌돌돌돌돌 하시면서 우리 피부에 클렌징 세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가장 안 되는 구역이 어딘지 아세요? 콧망울 옆에 이렇게 코끼임 생기는 자리. 이렇게 겹치는 자리, 입술 밑에.
여기 입술 바로 밑에 여기 오돌토돌한 부분 자리. 그리고 가장 미간 자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안 되세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신경을 써서 같이 함께 클렌징을 해줄 수 있게 자, 손바닥이 전체 손바닥이 아닌 손끝에 지문이 있는 부분만을 활용을 하셔서 돌돌돌돌 꼼꼼하게. 그리고 눈을 비비실 때에는 눈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그래서 세안을 하실 때에는요, 가장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구간이 T존이기도 합니다. 이마에서 코끝, 턱 밑에까지 이렇게 큰 대문자 T라고 생각을 하시고 턱 밑에까지 먼저 피지 분비량이 많고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클렌징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존 부분은 더욱더 부드럽고 가볍게 세정을 하시면서 크게 세정을 해주시고요. 네, 눈가의 눈 세정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거품의 잔량으로 다시 한번 더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서 마무리에 눈가 세정까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는데 물기 제거를 하실 때 그리고 나서 마무리 물 패팅을 하시고 나서 물기를 제거하실 때 수건으로 벅벅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살짝 찍어내면서 물기를 닦아주세요. 우리 간혹요 물을 안 닦아내고 그대로 말리시는 분들 계시죠? 말리는 것도 뭐 어느 한 사람들은 사실 좋다라고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돗물, 보통 수돗물로 세안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수돗물로 세안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수돗물의 경우는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염소, 그렇죠. 염소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들의 피부를 사실은 조금 더 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말리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수건으로 물기는 꼭 닦아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스킨케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우리 스킨케어 루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요 6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는데 저는 여기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제일 먼저 손을 꼭 닦고 우리 세안을 시작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욱더 깨끗한 세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클렌징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티스트리 클렌징은 너무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아티스트리 클렌징을 사용을 하면서 정말 더 좋은 이유는요, 바로 피부가 건강해지는 클렌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해지는 클렌징의 이유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허받은 진정 성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받은 진정 성분 같은 경우는 알로에 베라잎 성분이라던가 시소페렐라라고 하는 들깻잎 추출물 이런 성분들이 여기 진정 기능으로서 피부 표면에 자극을 줄여주는 요소로 다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알로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성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게 사용이 전체적으로 함께 가능하다. 특히나 그리고 약산성, 대부분의 제품이 약산성이죠. 하나 제외하자면 우리 미백 클렌저, 일루미네이팅 클렌저만 제외를 하고 모든 제품이 약산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정말 더 자극 없이 풍성한 거품이나 부드러운 거품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러운 클렌징, 세안을 하고 나서도 건조하지 않은 느낌으로 세안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에서 찾은 우리의 성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피부를 클렌징을 하면서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고요. 바로 저자극 확인을 받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 더욱더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아티스트리 클렌징들은요. 바로 생분해성 포뮬러 테스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생분해성 포뮬러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보통 수돗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바다로도 건너가고 강으로도 건너간다라고 하죠. 거기에서도 이런 성분들 자체가 절대 자연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렇게 비건 인증을 다 받은 우리 아티스트리 제품들은 다 요즘에 다 비건 인증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 비건 인증까지 받은 역할들이 함께 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낙서를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유 다시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 다들 그리고 좀 더 알고 계시다시피 뉴트리라이트 원료에서 모든 성분들을 받으면서 우리 피부 관리에 건강함을 클렌징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우리 아티스트리 클렌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리 클렌저는 이렇게나 많아요. 네, 이렇게 많은 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이게 그림이 좀 여러 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클렌저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클렌저는요, 정확하게 알고 구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클렌저는요, 이렇게 1차 클렌저와 2차 클렌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클렌저는요, 바로 우리 메이크업이나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먼저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절대 안 나는 제품이죠. 그래서 피부 자체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을 가볍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2차 클렌징에 거품이 나는 클렌징을 통해서 마무리 잔여감과 함께 모공 속까지 한 번 더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거품이 나는 클렌저들로 한 번 더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1차 클렌징은요,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 아이앤립 리무버죠. 메이크업 리무버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눈 화장, 그리고 입술 화장을 지우는 역할로 사용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과 오일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사용 전에 꼭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우리 아이 리무버 사용하실 때 가장 크게 어, 실수하시는 거. 네, 실수라기보다는 오해하고 계시는 거. 아이 리무버는요, 눈에 마스카라나 이러한 형태들을요,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아이 리무버의 역할은 뭐냐면요, 녹이는 역할이에요. 굳어있는 상태의 잔여감들을요,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솜을 묻혀서요, 솜에다가 리무버를 묻혀서요, 이렇게 눈에다가 대고 이렇게 막 문지르시죠. 다 지우려고. 이렇게 옆으로 문질렀다, 이렇게 문질렀다 지우시는데, 녹이는 제품. 그래서 묻혀서 살짝 눈을 이렇게 눈썹을 살짝 이렇게 끌어내리듯이, 이렇게 끌어내리시고, 살짝 대고 있으셔요. 누르는 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물처럼 짜져가지고 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르면 안 돼요. 솜을 살짝 얹어 놓아주세요. 그래서 그냥 한 10초 정도만 이렇게 살짝 대고 있다가 눈 결 바깥쪽으로 이렇게 싹 쓸어주듯이 바깥쪽으로 가볍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무슨 작업이라고 했죠? 녹이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우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1차 클렌저에 워터나 오일이나 크림의 형태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다시 우리가 손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남아있는 잔여감들을 탈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리무버는 절대 완벽하게 지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벅벅 문지르면서 정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워터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지성이신 분들이 더욱더 기름막이나 끈적끈적한 느낌 싫어하시는 형태들을 보완하고자 부드럽고 산뜻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오일은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건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사실 건성, 지성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타입의 클렌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오일이 노폐물,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까지 완벽하게 클렌징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림 타입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감하시거나 피부에 자극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크림을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자극 없이 우리 크림 클렌저는 워시오프 타입이기 때문에 닦아내는 타입이 아니라 물로 헹구시는 타입의 클렌저이기 때문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가끔 제가 상담할 때 이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는 오일이나 크림 이런 거 너무 귀찮아서 티슈로만 씻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끔. 근데 저는 절대 티슈는요, 상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오늘은 급해서 안 되겠어 하실 때 한 번쯤은
네, 티슈로 사용은 가능하겠으나 항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2차 클렌징으로 거품이 나는 클렌징들은 바로 젤 타입의 이렇게 젤리 클렌저와 네, 민감한 피부에 젤리 클렌저. 민감한 피부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피부예요? 트러블이 나거나 기름기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게 트러블성을 좀 더 잠재워줄 수 있는 진정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촉촉한 우리 무스 클렌저.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어떤 얘기를 들으면, 해퍼요 이 얘기를 좀 들었어요. 거품으로만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짜서 쓰셨나 봐요. 다른 클렌저보다 너무 빨리 써서 본인은 이게 가성비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몇 번 펌핑 하셨는지 사실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요 펌핑을 한 2번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시는 분은 한 3번 정도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 무스 클렌저는 정말 어떤 피부들에게도 너무 좋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특히나 나는 거품 내는 거 너무 귀찮아. 잘 안 나는 것 같아. 아까 제가 손 안 씻으셔서 거품 잘 안 나신다고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사실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클렌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손은 꼭 씻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우리 리뉴잉 폼 클렌저, 포밍 클렌저 같은 경우는 특히 세안하시고 나서 피부가 당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시고 계셔.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 영양 클렌저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루미네이팅 클렌저는 세안하시고 나면 정말 맑고 투명한 피부 타입이 즉각적으로 좀 표현되는 네, 화이트닝 클렌징 폼이죠.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제품. 트랜스포밍이 되는 우리 효소 타입의 파우더 제형이 거품으로 바뀌는 제형으로 우리가 이 제품들의 각질 제거 효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엔자임 파우더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품들 특징 다시 한 번 더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이터 클렌징 워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보통 지성이신 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시죠.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닦아내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거. 하지만 우리 스킨 사용하듯이 약하게 하시는 것보다 충분히 다 적셔줄 수 있게끔 해서 닦아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안에는요, 우리가 바로 여기 수레국화꽃이라고 하는 뉴트리언트 성분이 같이 포함이 되면서 피부를 더욱더 진정시켜주고 부드러운 역할로 피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적으로도요, 우리 히아루론산 성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타사 워터 쓰셨던 분들 중에서요, 본인은 나는 워터 절대 안 써 이러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워터 쓰고 나면 피부가 당겨요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거의 워터는 절대 당기지 않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지성이다라고 해서 이것만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건성이신 분들도요, 이 워터 사용하셨을 때 절대 건조하거나 답답하지 않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클렌징 오일의 경우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화 과정이라는 걸 꼭 지키셔야 하는 거 아시죠? 오일을 먼저 그대로 맨손에, 물기 없는 손에 오일을 짜셔서 얼굴에 마사지를 충분히 하시고, 마사지는 어떻게 해요? 크게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꼼꼼하게 모공 하나하나 네, 씻어주는 느낌으로 마사지. 요때 마사지가 진행이 되면은 사실은 한 30초에서 못해도 30초? 아니면 최대 1분 정도는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손끝에 물을 묻혀가면서 다시 마사지. 그러면 하얗게 녹아내리죠. 그 녹아내리는 유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피부에 노폐물을 더 쏙 뽑아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제품이 이 클렌징 오일이고요. 클렌징 오일에 오히려 유화 과정 없이 대충 씻어내시게 되면은 오히려 클렌징의 잔여감이 피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화 과정 잘 지켜주시는데 우리 클렌징 오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렇게 아르간 오일 성분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감으로써 피부의 촉촉함을 더욱더 증가시켜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비타민 E 성분까지 같이 포함돼서 피부의 항산화 작용까지 같이 함께 도와주고 있다는
있다라는 점을 함께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탄력을 돕는 마사지 클렌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 클렌저를요 민감하신 분들에게 가장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5가지의 씨앗 오일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자체의 보습막의 유지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볍게 마사지를 하고 물로 헹궈내셨을 때 피부 결이 굉장히 보들보들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클렌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메이크업 티슈는 어쨌든 그냥 씻어내는 타입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클렌징 폼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네, 바로 젤리 클렌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약산성 클렌징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유분을 잡아내주는 피지 정리 클렌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수분의 밸런스를 같이 맞춰주는 역할이고요. 대체적으로 지성이거나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에게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렌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젤 타입이라고 하는 제형이요. 사실 거품이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타입의 제품에 대비해 풍성하지는 않지만 이 젤 타입의 제형에 비해 거품이 상당히 좀 많이 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에는 알로에베라 이 성분이 같이 포함이 되면서 촉촉하고 함께 수분감과 진정 기능을 함께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스 클렌저에서는 시소페릴라라고 하는 진정 성분이 다시 한 번 더 들어감에 따라서 특히나 수딩 역할의 수분 효과를 더욱더 강하게 잡아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앞서의 젤리 클렌저도 그렇고요. 현재의 이 무스 클렌저도 이 코코넛 유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통해서 우리 노폐물을 정돈할 수 있는 성분으로서 함께 아미노산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밀착 클렌저의 우리 리뉴잉 포밍 클렌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도 5가지 자연유래 오일 성분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굉장히 민감하셨거나 건조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크림 클렌저와 함께 이 리뉴잉 클렌저를 같이 함께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클렌징 관리가 함께 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특히나 우리 리뉴잉 성분의 보습 성분들이 더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세안하시고 나서도 절대 물기를 닦아내서도 딱 건조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이 정말 클렌징 후에 당김 없는 그런 피부에 촉촉함과 함께 탄력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클렌징이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효소 클렌저, 네, 엔자임 파우더라고 하는 이 제품은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자임의 성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머쉬룸 엔자임, 파파야 엔자임, 이러한 엔자임의 성분들이 같이 함께 여기에 추가로 락토바실러스까지 3가지의 효소 성분이 같이 함께 더 모공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의 각질까지도 완벽하게 클렌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데일리 클렌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럽의 각질 제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이아몬드 펄가루를 통해서 우리 피부 결을 더욱더 화사하게 잡아주고 있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각질 제거 클렌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대체적으로 약산성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파우더 제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제품이 약산성으로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더욱더 부드러운 클렌징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적인 제품들 제가 이제 클렌징 제품들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제품 보시게 되면 우리 이 클렌징은 지금 사실 당장의 프로모션은 아니지만 제가 먼저 우리 추 5월 달에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클렌징 프로모션이 그때 프로모션 진행될 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자료 받고 처음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클렌징 제품군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은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그냥 샘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아티스트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뭔가 파우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메이크업 제품들만 사셨을 때 예전에 우리 에디션 제품들 나오면 파우치 드리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클렌징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우치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림으로 보면은 그쵸? 우리 딱 요즘에 우리 이제 곧
여행철이기도 하고 이럴 때 이런 파우치 꼭 소장하셔서 같이 함께 우리 아티스트 클렌저들 담아가셔서 함께 여행 다녀오시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강한 클렌징 프로모션은 다음 달 5월 달에 함께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클렌징 관련해서 먼저 안내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좀 빠르게 저희 미백 관련해서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점차적으로 자외선이 강해지는 시즌이잖아요. 그쵸? 우리 자외선이 가장 강하다라고 느끼실 때가 언제세요? 여름? 그쵸? 우리 보통 자외선이 제일 쓸 때가 여름이다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자외선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요, 지금부터입니다. 4월에서 5월, 6월 초까지가 자외선의 유입량이 우리나라는요, 최고점을 찍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월부터 더워지는 거는요, 복사열. 자외선이 들어오고 나서의 복사열로 인해서 땅이 데워진 거예요. 그래서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언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사실은 자외선과 함께 미백 관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겨울 동안에 한동안 열심히 보습 탄력 관리 하셨다면 이제 눈에 띄는 색소 관리도 같이 함께 하시면 더 좋겠죠. 색소 침착이 가장 눈에 띄게 시작하는 시기가요. 우리 예전에는 다들 그냥 뭐, 한 4, 50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요즘에는 20대 분들부터도 사실 이렇게 색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20대에서 저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22%나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30대 후반 그리고 40대 이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죠. 오히려 30대 초중반들이 오히려 그때는 좀 무던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멜라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피부의 고유의 색깔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부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멜라닌이라고 하는 세포인데요.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 멜라닌 세포가 많을수록 피부색이 결정이 됩니다. 멜라닌 세포가 적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백인이라고 말하는 피부가 흰 사람들. 멜라닌 세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페오멜라닌이라고 하거든요. 페오멜라닌이라고 하는 거는 멜라닌 색소 자체가 까맣게 나오지 않아. 약간 붉으스름한 갈색으로 나오는 형태가 페오멜라닌.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형태는 뭐예요? 까맣게 올라오는 멜라닌이거든요. 까맣게 올라오는 멜라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인종이 누구예요? 바로 흑인이죠. 그래서 멜라닌의 종류는 이렇게 좀 나뉘어볼 수 있는데요. 멜라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형태의 멜라닌 세포 속에서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멜라닌 세포는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5개 손바닥 모양 같은 형태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자, 멜라닌의 가장 큰 기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바로 자외선의 침투로부터 피부를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멜라닌입니다. 그리고 멜라닌이 피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바로 멜라닌이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온도 유지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는 게 바로 멜라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표면에 생성이 되어 있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기미가 단순히 나를 지저분하게 보이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약해져 있는 피부 구간을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채워줌으로써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되면 오히려 탄력이 조금 탄력의 노화 속도가 조금 낮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멜라닌이 생성되는 요소는요, 그냥 단순히 자외선으로만 생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보통 멜라닌이 기미가 생성되는 걸 거의 아마 다들
색소 침착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굉장히 무수히 많은 요소로 피부 속에서부터 기미가 생성이 돼서 올라오게 되는 게 바로 멜라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자외선이죠. 거의 뭐 8, 90%는 자외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피부의 색소 침착을 가장 크게 일으키는 요인은 바로 자외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염증입니다. 트러블 나신 분들 어떻게 짜고 나면 어때요? 저도 요즘에 여기 입 주변에 좀 나서 여기가 이렇게 까맣까맣하게 올라왔는데 트러블이 나고 나면 그 부분은 이미 예민해진 자리죠. 그럼 피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100% 색소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면서 다시 4살, 3살의 피부로 돌아가게 되죠. 건강해지면 나중에 색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트러블이 반복되면은 이런 상태가 이렇게 기미잡기로 변화가 되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 다 나중에 여드름이 싹 없어지고 나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예요? 흉터나 색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피부가요, 너무 건조해져도요, 피부를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색소가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음.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 우리 보통 지성이신 분들은 기름막이 피부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미가 잘 안 생기시거든요. 건조하신 분들은 어때요? 기미가 쏙쏙쏙쏙 다 올라오시죠. 제일 건조한 자리부터. 그게 바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멜라닌 생성은요,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피부 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나 겉에서의 외적 노화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이렇게 내부의 노화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이렇게 신경의 물질을 전달을 받게 되면은 멜라닌 세포가 이렇게 활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손바닥 모양처럼 생긴 이렇게 수상돌기를 가지고 있는 거. 여기 공장이거든요. 색소를 만드는 공장. 여기서 멜라노좀을 만들어서요. 멜라노좀이 바로 이제 기미예요. 이게 진짜 기미예요. 기미 색깔을 만든 거예요. 이 기미 색깔을 만든 거를 멜라노좀이 이동을 해요. 각질, 표피세포 어디? 각질로요. 우리 피부 속 안에는요,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는 각질 형성 세포가 있죠. 각질 형성 세포가 바로 만들어낸 이 각질 표피로 색소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타고 올라와서 뇌가 눈에 보이는 기미가 되는 게 바로 멜라닌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장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꼭 캡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님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 미백 에센스, 화이트닝 에센스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형성, 이동, 그 다음에 표면까지 유지시켜주는 역할, 표면으로 보여지는 부분까지 모두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미백 제품들의 성분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유도체, 유효성 감초 추출물 이러한 성분들이 미백 제품들에는요 각각 하나씩들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각질층으로 이동하는 걸 차단해주고 뭐 비타민C 유도체는 멜라닌 생성이 되는 걸 억제해주고 감초 추출물도 마찬가지로 뭐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분들이 다 각각의 사실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체적으로요, 다른 타사의 미백 제품들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성분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대체적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으로 미백 제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주로 많이 보실 거고, 그렇죠? 비타민C 유도체 들어갔어요라고 해서 만드는 거 대체적으로 많이 보실 거고. 근데 우리는요, 이 모든 걸 같이 포함을 하면서도 피부에 또 다른 성분으로 같이 함께 더욱더 강력한 멜라닌의 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 비즈니스 저희 우리 아메이 사이트 가시면 비즈니스 가이드에 있습니다. 요 화면. 네, 그래서 요건 한번 거기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우리 아티스트리가 먼저 찾아낸 사이티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지금 현재에는 유일하게 우리만 사용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미백 기능성의 인증을
유일한 건 아니죠. 예, 미백 기능성을 추가로 받은 성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티딘이라는 성분은 예일대의 존 파, 존 파웰렉 박사와 함께 10년 이상 연구 끝에 발견한 성분이기도 하고요. 이 성분은 바로 사이티딘 콤플렉스라고 하는 역할로서 우리 멜라닌 색소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이티딘은 멜라닌의 이동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사이티딘 컴플렉스에는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티스트리가 항상 사랑했던 AA2G, 비타민C 유도체 성분까지 같이 함께 더 포함이 되면서 기존에 AA2G만 사용했을 때보다도 무려 53% 이상 더 강력하게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고 이동하는 것을 억제해주고 있는 기능성으로 인증을 받은 성분의 조합입니다. 일루미네이팅 세럼, 랩스 일루미네이팅 세럼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건데요. 자, 보시면은요, 요게 무도파한 상태로 요게 멜라닌 색소가 요렇게 피부로 많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진해 까맣게 띠가 둘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멜라닌 세포예요. 멜라닌이 생성된 피부 끝에 끝자락에 피부 표피의 가장 끝에 부분이 기저층에 있는 거. 근데 사이티딘 컴플렉스를 사용하고 나니까 요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AA2G만 사용했을 때에는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뭔가 좀 넓게 퍼져 있죠. 여기 색깔을 보시면 색소가 이렇게 100% 있던 게 사이티딘 콤플렉스 사용하고 나니까 이렇게 흐려졌고요. AA2G만 사용했을 때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A2G만 단순히 사용했을 때보단 사이티딘 콤플렉스와 함께 사용해서 더 강력하게 색소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존 파웰리 박사와 함께 연구 끝에 찾아낸 우리 사이티딘 컴플렉스와 추가적으로 뉴트리라이트에서 제공받은 아이리스 추출물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뉴트리라이트 트라우드 레이크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아이리스 꽃에서부터 추출한 성분이 바로 충분한 미백 역할과 함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서 사이언스,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사이티딘 콤플렉스,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자연에서 얻은 아이리스 추출물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미백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화면이죠. 아까 보셨던 화면에서 멜라닌의 색소가 생성이 되는 과정을 제가 아까 설명을 처음에 해드렸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성분들이 하는 역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요. 아까 노화가 진행되게끔 내부 노화와 외부 자극이 있어서 멜라닌 세포가 활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멜라노사이트가 활성되기 전에 바로 리코리스 추출물, 비타민 C, 비타민 E 성분, 그다음에 트라넥33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성분이 이미 피부 표면으로부터 이 노화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이 세 가지가 함께 해줍니다. 사전에 먼저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와서 얘를 자극시켰어요. 멜라노사이트를 자극시켜서 멜라노좀이 형성이 돼버렸네. 이 멜라닌 형성이 되는 과정 안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티로신, 그다음에 도파키논, 멜라닌이 형성되는 이 과정이 있거든요. 이 멜라노사이트 안에서도요, 그냥 너 나와 하니까 멜라닌이 쏙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무수한 과정을 통해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리스 추출물의 성분이 바로 이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이 멜라닌이라고 하는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추출물. 그리고 AA2G라고 하는 이 성분,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이죠. 안정화된 비타민C 유도체. 이 비타민C 유도체는요, 바로 멜라닌 형성 자체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활성이 되더라도 AA2G가 다시 3단계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뚫고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 사이티딘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또한 나이아신 아마이드란 이 성분이 멜라노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멜라노 색소가 만들어졌다면 이 색소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쵸? 각질로 이동을 하는 걸 막아주는 성분이 바로 사이티딘과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것. 각각의 이 구간에서 우리의 성분들이 하나씩 다 멜라닌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죠? 네, 조금 어려우신 거. 그리고 나서 이미 그래도 올라와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표면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캡터스 플라워라고 하는 이 성분이요. 이 겉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피부 겉에서 정리하는 건 사실 뭐예요? 각질이거든요. 각질 정리를 해주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색소들은 왜 각질 제거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이 어디로 이동했어요? 표피세포로 이동했어요. 표피세포는 뭐예요? 각질이에요, 각질. 각투, 과유기, 기저층, 유극층, 과립층, 각질층으로 이어지는 각투과육이라고 하는 그 각질층에 염색이 되면서 같이 타고 올라온 게 내 눈에 보이는 기미잡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색소를 없애려면 뭘 해줘야 돼요? 각질 제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가 미백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이거를 조금 쉽게 피부층 구조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피부층 구조에서 이게 멜라닌 세포고요. 이게 각질 세포예요.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서 각질로 이렇게 염색을 시켜요. 쭉쭉쭉쭉 타고 올라와서 눈에 보이는 각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기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코리스, 트라닉 33, 비타민 E 성분이요, 먼저 자극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 자극이 들어오지 마. 이렇게 피부를 먼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아이리스 플로리스 뿌리 추출물과 아이리스 추출물이죠. 그 다음에 AA2G라고 하는 성분이 여기에서 색소가 생성되는 것 자체를 억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소 생성을 억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되어 있는 색소들이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 이동을 방어하는 색소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사이티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 각각의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 피부 구조 안에서 멜라닌 생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려고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피부 표면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질 제거를 통해서 캡터스 플라워가 각질 제거를 도와줌으로써 이 유효 성분들이 더욱더 표면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더 맑고 투명한 피부결을 유지하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것도 캡처 꼭 하셔서 우리 너네 랩스가 왜 좋은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야 우리는 이렇게 각각 기능에서 멜라닌의 형성 자체를 잡아주고 있어.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은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사이티딘 컴플렉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요, 먼저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는 것을 이동 경로를 차단해주고요. 그 다음에 멜라닌 생성 자체를 억제해줌과 동시에 멜라닌 세포를 더욱더 강하게 잡아주는 역할. 이 세 가지 기능이 같이 결합됨으로써 기존의 AA2G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색소의 감소 효과를 더욱더 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보셨던 장표를 조금 더 이렇게 간편하게 했을 때 색소 침착을 방지하는 효과와 기미잡티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진행된 색소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맑고 투명한 피부결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단계적인 케어 관리를 피부 속에서부터 피부 표면에, 내가 눈에 보이는 각질층까지 함께 케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품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럼과 스파 코렉터. 이 세럼 같은 경우는 전체 피부결을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고요. 스파 코렉터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분적인 진한 기미 색소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시면 더 가장 좋고요. 나는 기미는 없는데 전체 피부 결이랑 톤을 관리하고 싶어 하시면 세럼, 우리 이제 세럼만 개별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기도 하니까 이 세럼으로서도 함께 관리를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일루미네이팅 세럼은요, 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부 톤을 잡아주는 피부 미백 바탕 세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사용하시면서 우리 한 달 만에 이렇게 피부 톤이나 이런 피부 결이 매끄러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달이라고 하지만 요거 이제 누가 질문을 주셨지만 얼마나 사용을 해야 효과가 좋으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건 제가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스파 코렉터는요. 바로 정교하게 더욱더 진한 부위의 색소를 강하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트라넥33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이 스파 코렉터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미백 기능성의 역할을 더욱더 도와줄 수 있는 집중 세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럼을 전체적으로 바르시고 함께 사용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일 거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기미 잡티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노란톤 개선에도 효과적이고요. 피부 밝기 개선이나 투명도 개선, 그리고 기미 잡티 케어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활성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세럼입니다. 우리 요거 사용하시기 전에요.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비타민C 겔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톤업 정리를 한번 해주고 나서 비타민C 쓰고 쓰면 더 좋겠고 비타민C 안 쓰시더라도 이 랩스 일루미네이팅 세럼을 함께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맑고 깨끗한 피부톤 케어에 정말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사용을 해야 우리가 좋은 관리를 볼 수 있냐 이렇게 많이들 제일 궁금하신 게 사실 그거잖아요. 이건 정말 개별적인 차이이긴 하지만 혹시나 기미 잡티가 조금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그랬지만 6개월 이상 관리하시기를 꼭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만큼 강력해진 성분일수록 집중적으로 아침, 저녁 사용하시고 하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만 사용을 하셔도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흑자라고 하는 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미잡티와 조금 다르게 흑자라고 하는 건 약간 그 뭐랄까 피부과적인 약간 피부 기미와 조금 더 다른 하나의 피부과에서 나쁜 부분으로 조금 더 진화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흑자는 조금 사실은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더마 아키텍트랑도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네, 우리 보통 더마 아키텍트 우리 사용 가이드에 리뉴잉 제품만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다른 거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 스킨케어 모드로 다 흡수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함께 사용하시면서 이 성분들이 더 깊숙이 침투되었을 때 더 강력한 미백 효과를 함께 보실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 제품들을 비타민C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시길 더욱더 적극 권장을 드리고요. 한 달에 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시나요? 쓰다면 한 달이 넘게 사용. 보통 우리 세럼은요, 보통 6주에서 6주 정도 사용 분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쓰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쓰시는 거고요. 많이 쓰셔도 괜찮긴 합니다. 피부에 특별히 무리가 없으시다면. 하지만 보통 6주에서 2달 정도 사용하는 용량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리 아까 클렌징에서는 조금 쉽게 넘어갔었는데 뒤에 오니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우리 미백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각투과육이 각질 형성 과정도 알아야 이해를 해야 하고 멜라닌 형성 과정도 이해하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멜라닌 형성 과정과 형성 과정은 사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요. 각질 제거예요. 음. 각질 제거 꼭 정기적으로 해주셔야지 더욱더 좋은 효과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파 코렉터를 하고 나면 화장이 밀리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게 좀 우리 요 제품이 좀 코팅되는 느낌으로 발리는 제품이 유독 좀 그러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는 경우에는요, 약간 흡수 시간을 사실 조금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좀 빨리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랩스를 우리 더마 아키텍트 흡수를 좀 사용하셔서 스킨케어 모드 사용하셔서 빠르게 잠깐 한 30초라도 흡수를 시켜주시면 좋고요. 비타민C 세럼과 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각질 제거는 매일 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혹시나 매일 데일리로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신다면 엔자임 파우더 클렌징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 일반적인 각질 제거 스크럽이나 필링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뭐 열흘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하셔야 되고 특히 아키텍트와 함께 사용을 병행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기간 설정을 꼭 하셔서 피트니스 모드와 각질 제거는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오늘 피트니스를 하셨어요? 그럼 각질 제거를 내가 또 하고 싶어 하면은 3일 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질 제거하는 날은 피트니스 모드와 기기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날짜 설정을 조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제외한 세럼들 바르면 낮에 떼처럼 밀려요. 왜 그러시냐면요. 평소에 흡수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럴 거예요. 피부의 컨디션이 좀 낮아지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흡수율이 좀 낮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힘이 조금 떨어져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억지로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비타민C 정말 소량 바르시고요. 랩스도 아침에 일단 소량만 사용을 해주시고 가볍게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좀 좋고 하나하나 바르실 때 좀, 텀을 좀 두고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로바로 하기보다는 한 30초 정도 흡수를 시키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 특히나 이게 잘 밀리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백 마무리하는 크림, 저희 일루미네이팅 라인이 있잖아요. 홈클렌징, 토너, 로션, 크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미백 관리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일루미네이팅 라인과 이 랩스를 함께 사용하는 게 가장 최상의 미백 관리 효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럼과 함께 사용하는 순서요. 이거 적으실 수 제가 여기다 채팅도 같이 쓰면서 알려드릴게요. 에센스 순서만 적어드릴게요. 비타민C 세럼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이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뭐죠? 갑자기 뭐죠? 네, 비타민C 세럼은 항상 첫 번째만 알고 계시죠? 비타민C 세럼 다음에 우리 그 파이토 세럼? 아니다. 코렉팅? 네, 파이토 세럼. 디파이. 네, 네. 코렉팅. 아니에요, 아니에요. 디파잉 세럼이에요, 디파잉.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비타민C 슈퍼파이터 뉴트리션 세럼이에요. 파이토 세럼이고요. 그 다음이 그 뭐죠? 노란 거. 갑자기 생각 이름이 그 하이드레이팅. 네, 맞아요. 하이드레이팅 셀 앰플이요. 네, 맞아요. 셀앰플. 그 다음이 디파잉 세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루미네이팅 세럼 플러스 스팟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렉팅 세럼이 들어갑니다. 요렇게가 순서예요. 근데 우리 이 다 바르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다 바르는 거 아니시니까 그냥 이게 단순히 순서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에 나 레티놀 써요 하시는 분들은 레티놀은 항상 마지막이에요. 모든 에센스의 마지막 단입니다. 레티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벌써 이제 10시 10분이 돼가네요. 저에게 원래 1시간이 주어졌었는데 조금 시간이 오바됐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클렌징부터 네, 우리 이제 곧 다가올 자외선과 네, 이제 싸워야 할 우리 시기에 지금부터 열심히 더욱더 미백 관리를 함께 집중해 주시면서 이제 탄력은 다 잡으셨잖아요. 그죠? 탄력을 잡으셨으니까 이제는 미백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더마 아키텍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키텍트와 함께 사용했을 때 더욱더 강력한 미백의 부스팅 효과를 같이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근데 여기에 나는 더 좋은 효과로서 미백 케어를 함께 더 북돋아주고 싶어 하신다면 최상의 관리는요. 일루미네이팅 스킨을 꼭 쓰시길 바라고요. 토너. 일루미네이팅 토너가 미백 기능성이거든요. 토너 꼭 쓰시고 겔 마스크 일주일에 2번씩 꼭 함께 활용하시면서 먼저 겔 마스크 후에 일루미네이팅 세럼들 함께 사용해 주시고 뒤에 혹시 근데 나 너무 건조해 미백만 쓰면 좀 건조함이 약간 있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요. 뒤에 로션 크림은 리뉴잉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미백에 집중해서 일루미네이팅 저희 아이디어 레디언스 라인에 로션과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욱더 맑고 투명해진 피부로 다시 한 번 더 만나 뵙기 바라고 저도 더 이제 V라인과 함께 약간 살을 더 빼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분당으로 연락 주시고 분당 아티스트리로 찾아와 주시거나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이상 박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